오버더탑 코멘트 8월 11일 IPO에는 개인 투자가들은 신경을 끊는 게 답. 개인 투자가들한테 언론에서 하도 광고를 해서 돈 버는 기회의 땅이었던 IPO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속칭 4배가 오르는 따따블은커녕 상장 직후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이 부지기수입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의하면 올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주식 공개, IPO를 한 34곳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3곳이 현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절반은 현 주가가 처음 공모가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 투자가에게 알려준 희망 범위 아래로까지 추락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적절하게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공모주 물량 확보 경쟁에 공모 가격이 부풀려지고 투자가의 손실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가의 희망 범위는 상장 주관사가 동종업계 다른 기업과 비교를 거친 다음 소폭의 할인율을 적용해 책정한 일정의 적정 가격입니다. 그런데 올해 IPO를 한 기업 중 상장사를 주관한 곳이 제시한 희망 범위 내에서 공모가를 결정한 곳은 5곳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장 주관사가 처음에 제시했던 희망 범위 안에서 공모가 결정됐다면 상장 이후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당수의 투자가들의 손실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묻지마 비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그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고 한 주라도 물량을 더 많이 받은 다음 바로 팔아서 이익을 노리겠다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운용 자산이 수백억 원대에 불과한 소규모 공모주 기관 투자가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공모액의 30%는 개인 투자가에게, 코스닥의 경우 25%를 코스닥 벤처펀드에, 또 약 5%는 우리사주에 배정하고 나면 기관 투자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300억 원 정도를 공모한다고 치면 중소 운용사가 300만에서 400만 원 정도를 받아가는 데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받아간 물량이 얼마 안 되니 첫날 아침에 팔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모 가격이 뻥튀기가 돼서 발행 후 바로 주가가 급락하고 거래가 끊기고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주식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IPO 주가들의 과열이 안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4배가량 상승한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는 버티다가 조정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손실이 찍히는 주식들도 나오고 있기에 쉽게 중소형 운용사가 덤비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마지막에 제가 최근 신규 상장 주가의 현황과 공모가의 희망 범위가 나온 도표를 첨부하니까 봐주시고, 개인 투자가들은 눈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회사명이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는 영어로 되어 있는 또는 뜻도 모르는 이름의 중소형 기업들의 IPO에는 아무리 언론이 광고를 해도 투자하시기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7월에 상장한 4개의 영어로 된 이름을 봐서도 도저히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를 IPO를 한 주식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보여주는 도표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쿠팡이 상장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이 없는, 돈도 벌지 못하는 주식들의 IPO에는 들어가지 말길 추천드립니다. 이들 외에도 배당도 잘 주고 주가도 잘 올라가는 주식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IPO의 문제는 비단 중소형 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0년에 11만 원에 공모했던 삼성생명 주가는 상장 첫날 팔지 못했던 사람의 대부분은 결국 손해를 보았고 지금도 10만 원이 안 됩니다. 삼성생명 주가가 11만 원을 넘은 것은 2014년 전후 수개월 정도와 2018년 전후 1, 2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모주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삼성생명의 경우 배당률이 작년에는 5.06%, 재작년엔 4.16%, 2021년엔 4.38%, 2020년엔 3.46% 정도로 좋았지만 2013년엔 0.81%를 비롯해서 2017년까지는 1%의 낮은 배당률이었습니다. 그걸로 투자가들은 만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